발표에 집중해 주는 걸로 발표에 집중을 해주셔야 발표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또 간단한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향에 대해서 뭐 많은 내용들을 인강에서 듣고 또 과제물도 어느 정도 하고 퀴즈에서도 음향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가졌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주에서 혹은 호용, 상부상조하는 관계로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시작하세요. 네, 3조 음양의 혹은 호용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은 호용이라는 말 자체는 우선 한자로 풀어보면 서로 호기를 두고 서로 이용하며 존재한다,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존재 혹은에 한번 맞춰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존재 자체가 뿌리를 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주변에? 낮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밤이 있고 더 긴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여름이 있으면 보통 겨울이 있죠. 이런 식으로 떼어낼 수 없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대립하는 관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혹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립되는 두 존재가 서로 적절히 조율을 이뤄가며 존재한다. 서로 이용한다라는 게 호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지금 양의 활동이죠. 근데 이 운동만 만약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매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지치고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확 늘지 않을까요? 네. 근육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 헬스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단백질 먹으면서 운동을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한 그 정도 하지 않나요? 다른 쪽이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른 쪽이 녹아내린 특히 뭐 관절이나 이런 부분은 좀 그럴 수 있어도 근육으로 봐서 근육이 좀 완전히 빵빵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근육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 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휴식이라면 음의 활동이 있어 양의 활동도 더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게 상용이고 우리 뭐 사람 관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친구 둘이 완전히 MBTI가 똑같이 극E예요. 서로 얘기만 엄청 떨어요. 그럼 이런 관계에서는 되게 친구 관계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연애를 할 때도 서로 꼽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꼽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두 존재가 서로를 이용하면서 적절하게 관계를 이어나간다. 이걸 호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했고 질문도 간단히 질문도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질문로 받아주셔야죠. 혹시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호근의 관계에 또 내가 생각난 해당하는 것이 있다라고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혹시? 자, 구체적인 질문을 유도했죠. 네. 상하, 그렇죠. 위만 존재할 수가 없죠. 위가 있으면 반드시 아래가 있어야 된다. 되게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발표한 사람이 질문을 유도해도 좋고, 안 그러면은 질문할 거 있냐 물어봐서 질문을 받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 딱 되겠죠. 또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뭐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좀 이야기해 주실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이크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도 발표한 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호근이 중요한가요? 호용이 중요한가요? 혹은 호역에서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중요하냐? 예. 그는 하드웨어고요, 호용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호용 자체가 있죠. 혹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호용이 일어날 수가 없고, 혹은 관계가 존재할 때 그럼 그 관계는 반드시 호용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네, 발표하다 좀 목이 메었는데 감격해서 메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에 대해서도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발표를 못하고 나도 뭐 대학교 다닐 때까지 발표 아무것도 못하고 뭐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 못하는 사람 심정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발표시키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목을 많이 하죠. 그래야 빨리빨리 지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지목 당하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딱 봐서 이게 하면 교사 발표할 사람 하면은 쫙 보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내 눈을 피하죠. 그것도 싫고 해서 그냥 발표할 때까지
하도 좀 기다려보고 발표한다는 사람 없으면은 협박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 틀린 것만 한다고 뭐라 안 하고 하니까 발표 좀 못하거나 안 해본 사람들 한번 발표에 연습한다 생각으로서는 발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몇 조죠? 1조요. 예. 1조 것도 열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조에서는 1조여서 음양의 대립과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데요. 음양의 대립과 제약은 음양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상호 투쟁이라든지 상호 제약, 상호 배척을 통해서 대립과 그런 제약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의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체에서는 이제 음과 양 중에서 이제 양쪽부터 설명하자면 인체의 양기란 뭔가 그런 생명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뭔가 신진대사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인체에서 음기란 이제 그런 생명 활동을 좀 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과 제약을 통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은 우리는 건강하다고 보고 만약에 한쪽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한쪽을 너무 과도하게 억제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질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혹시 알려주실 분, 제 의학적 지식이 아주 질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네. 예, 도움을 받으세요. 네, 질문은 제가 아까 그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이제 음기 쪽에 해당하게 신체 활동을 조금 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신체 활동이 뭐가 있을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혹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네. 좀 발표자가 좀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예.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크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이렇게 있는데 부교감신경이 그냥 전체적으로 심장도 조금 박동수를 또 늦추고 조금 세포 그런 것도 좀 늦추고 하는 쪽이라서 아마 음과 양을 나눈다면 교감신경이 양쪽, 부교감신경이 음 쪽으로 해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모르는 거는 떠넘기면 돼요. 나도 그런 질문했는데 혹시 뭐 아는 나 이런 질문 받았는데 누가 좀 해달라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또 저게는 나도 그냥 나와서 발표하기 때 힘든데 이 정도 생각 같은 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 하다 보면은 또 나중에 나와서도 틀려도 좋으니까 발표한다. 경험한 것이 이거보다 좀 심해요. 하도 발표 안 한다면은 협박 한두 번 하도 안 되면은 그냥 최고 뒤에 있는 사람 먼저 부른다 했잖아요. 너 나와, 너 나와 해서 막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된다라고 보고요. 혹시 한 사람만 발표 또 할게요. 한 팀만. 두 사람 같이 할게요. 한 다음 또 한 번 할게요. 예. 몇 조였죠? 저 6조 6조요. 자, 6조에서 일단 발표하도록 할게요. 예. 저희 조는 음양의 소장 평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소장 평형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소는 우선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장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양이 정지된 것이 아닌 꾸준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와 장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소와 장이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에서는 A와 B의 어떤 대립 관계는 아니고 A와 B를 두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A와 B의 관계에 따라 네 가지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혹은 호용 이런 말도 있었지만 대립 제약의 관계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도 있지만 어떤 한쪽이 과다해질 때 한쪽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X축, Y축처럼
서로 그러니까 A가 커질 때 B도 커지는 관계가 있고, 반대로 A가 소일 때 B도 작아지는 소, 이런 관계가 있고, A가 커질 때 B가 작아지는 관계, 또 A가 작아질 때 B가 커지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A가 커질 때 A장, B장에서 음수, 양장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의 예시는 이 책에서는 기와 혈을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가 왕성하면 혈에도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반대로 혈이 또 왕성하면 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예시가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한쪽이 커질 때 반대쪽이 작아지는 관계로는 낮과 밤의 그런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낮이 길어지면 밤이 작아지는 관계도 어떤 소장 평형이 깨지는 그런 예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음양의 소장 평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질문 한번.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네. 나와서 준비해 주실래요? 발표. 네. 절대적인 소장 속에서 상대적인 평형이라고 하셨는데, 안 됐다가. 절대적인 소장은 이해가 됐는데, 상대적인 평형은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추가 설명을 좀 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개념이어서 저도 아직 제대로 이해는 못했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그 상대적인 평형이란 것은 뭐 아까 설명 들었던 것처럼 A와 B가 있을 때 A가 1이고 B가 3이면 뭔가 절대적인 수치가 1에서 10이라고 봤을 때 3은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쪽이 3인데 한쪽이 1이면은 그런 절대적으로는 작은 수치지만 상대적으로 이 A와 비교해 봤을 때 B의 3이라는 그런 수치는 상대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 했으면 또 추가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죠. 같은 조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또 누가 거기다 보충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네, 없으면은 넘어갈게요. 예, 발표 잘했어요. 예. 자, 몇 조죠? 5조? 5조 여기 있네요. 예, 5조. 저희는 그 음향의 교감이랑 호장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조사를 좀 봤는데요. 일단 교감, 호장은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교감이라는 거는 일단은 저희 어제 저기 강의를 보셨으면 한의학에서 사람을 진단할 때 쓰는 그 음양의 각각 8가지 성질 중에서 양은 열, 뜨겁고 음은 한, 차갑고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음은 좀 땀 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지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압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은 위로 하늘천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뜨거운 기운이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을 이루는 게 음과 양인데 걔네가 음은 바닥에 그냥 짱 박혀 있고 양은 위에서 그냥 지 혼자 놀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이 위에 있는 양이 내려와 주시고 신이 또 아래 있던 음기가 올라와 주셔갖고 여기 중간에서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화해 상태, 서로 잘 어울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저 발표 듣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겁나 떠는 것도 다 이렇게 아래 있던 음기랑 위에 있던 양기가 와갖고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요 원리 자체를 이제 음과 양의 교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음과 교감을 해가지고 모든 자연계의 만물이 형성되고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게 음양교감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양호장을 좀 설명을 하면은 저 호장을 한자를 풀어보면은 서로 감추고 있다, 감출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저희가 그 태극 문양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단한 거 아니고, 저도 태극 문양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렇게 생겼었나 해서 왜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있잖아요. 이 색이 서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흰색 안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안에 음이 있는 거예요. 내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음인 부분에도 안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음처럼 보여도 분명 양인 부분이 숨어 있어요. 왜 또 동영상에서 봤던 비유긴 했는데 약간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잖아요. 근데 양지,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햇볕이 이렇게 딱 내려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눈으로 봤을 땐 잔디가 이제 햇볕이 이렇게 빛나면서 엄청 밝아 보이고 양지처럼 느껴져요. 근데 거길 잘 들어가 보면은 잔디 때문에 아마 그림자가 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양처럼 보이는데 비율적으로, 부분적으로 음이라는 게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호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전화라고 해가지고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이런 현상이 서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게 이제 음양호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예. 예, 수고했어요. 예. 뭐 음양이 서로 숨어 있다라는 걸 읽어볼 때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은 중앙에서 요 사이 봤을 때는 이때는 음이든 양이든 하나로만 돼 있죠. 근데 이게 점점 더 가면서 보면은 비율이 달라지죠.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하나지만은 점점 가면서 비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64개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다 이렇게 음량이 변화가는 과정들 다 이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존재 내에서도 음과 양이라는 것이 서로 숨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음양론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 음양을 구분하는 기준점 뭐였죠? 음양을 기준하는 기준점 지금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옛날 사람들 한 2000년, 3000년 된 사람들이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들 태양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태양이라고 알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아직도 좀 그러죠. 그런 경향이 있죠.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일어나고 밤에 아무리 밤새는 사람들이 있어도 밤낮이 바뀌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밤에 자는 것이 훨씬 편안해하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양이 있을 때 활동하고 음이 있을 때 쉬는 것이 기본이 되는데 사람 생활의 기본이 되는데 그런 사람 생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태양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태양이 비치는 곳 양지라 그러죠. 양. 그래서 벼장자를 쓰는 것이고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 지금 여기처럼 그늘, 음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으로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태양을 기준으로 음양으로 나눠서 태양이 성질대로 좀 활발하거나 뜨겁거나 하는 것은 다 양에 속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그늘이 지니까 춥고 움침하고 한 이런 부분 다 음의 속성에 해당될 것이다. 라서 음양을 크게 나눴고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거의 없었을 거고 하니까 그냥 자연계의 환경 속에서 음양을 만들어냈죠. 자연계 바깥을 보면서 음양이 어떻게 되는구나. 햇빛이 있는 곳은 양이고 햇빛이 없는 곳. 나무가 자라도 지금 이 서쪽에서 햇빛을 받고 있는 나무들은 양에 해당될 것이고 동쪽에서 햇빛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나무들은 음에 해당될 것이죠.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도 되고 양도 되고 또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나무 속에도 보면은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겠죠. 나무에 크게 자란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럼 위하고 아래를 봤을 때 음양이 또 구분되겠죠. 같은 하나의 나무에서도 음양이 또 구분되고 또 나뭇잎도 보면은 나뭇잎이 딱 있는데 이 나뭇잎이 음양이 구분되겠죠. 어떻게 구분될까요?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다. 나뭇잎의 윗면과 아랫면 봤을 때 음양이 구분되겠죠. 이걸 갖다가 아래가 양이다. 좋아. 왜 아래가 양이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면은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음도 되고 양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위쪽이 아무래도 양이 되고 햇빛이 안 비치는 쪽이 음이 되겠죠.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이쪽에 잎의 아래쪽이 더 뭐 수분을 끌어들이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더 활발하니까 수분 끌어다니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랫부분이 양이고 윗부분이 음이다.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절대적인 것은 딱 하나, 태양. 기준점은 딱 바뀌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바뀔 수 있다.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정된 게 아니라 항상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계의 모든 걸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계를 살펴보라고 해서 지금 사진 찍는 과제 줬죠. 지금 목련 보면 겨울눈이 점점 자라고 있죠. 눈이 자라고 있으니 그때부터 찍으세요. 목련 보면 목련 요 앞에 많이 있으니까 겨울눈이 많이 자랐어요. 지금 벌써. 방금 땅을 봐도 땅 속에도 파랗게 잎이 돋나하잖아요. 그걸 계속 보는데 이 땅을 잘못 찍으면은 3월, 4월, 5월 달까지 가도 그대로인 상태도 있어요. 좀만 자라고 꽃이 피거나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벚꽃, 목련, 개나리꽃 뭐 이런 것에서 꽃이 폈다가 조금만 지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바로 떨어지니까 그럼 그 부분 사진 찍어서 처음에 딱이 뭐야 벚꽃 같은 것도 이제 끝이 빨갛게 좀 익어야 가려고 하죠. 그 좀 있으면 팍 터졌다가 좀 4월 여러분 중간고사 때 때문에 만기에서 그때 좀 떨어져요. 중간고사 볼 때 벚꽃 노래 여러분들은 못 가요. 벚꽃 여기서 그러니까 저쪽 어디야 1호관 쪽인가 그쪽에 가면은 벚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녁 때 한번 쭉 가보세요. 저 기숙사 있는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거기가 좀 좋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요. 짧지만은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지만은 뭐 충대나 뭐 카이스트 가면은 막 거의 캠퍼스가 전체가 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한 100m도 안 되는 짧은 길이지만은 벚꽃 좋다 해서 동네 사람들도 놀러 오는 이런 곳이고요. 그래서 그런 벚꽃이 지는 과정까지 보면은 하나의 주기가 돼요. 생주기가. 태어나서 떨어져 없어지는 데까지 하나의 주기가 되니까 이 하나의 주기를 보고 음양론을 설명하거나 또는 하나의 주기를 보고 오행론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정도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프로젝트는 관찰하는 것, 자연 관찰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찰한 내용을 음양론에 대입해서 설명하거나 음양론에 대입해서 설명하는 것. 뭐 둘 중 하나만 하면 돼요. 음양론, 오행론 다 하지 말고 음양론만 설명하겠다 하면 음양론만 하고 오행론만 하겠다 하면 오행론만 하고 해서 음양, 오행 따로따로 해서 이 팀프레트를 풀어 나가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을 계속 찍어 나가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찍으세요. 다 찍고 그 찍은 내용 중에 내용을 한번 쭉 비교해 보면은 잘 찍은 게 있고 못 찍은 게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꼭 필요할 때 못 찍은 건 다른 사람 거 대체해서 같이 넣고서는 음양 설명하거나 오행론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음양론이나 오행론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자연계의 변화이고 좀 심하면은요, 요 팀프로젝트 이걸 가지고 음양론 오행론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런 게 되면 이제 사람 몸에서도 음양 오행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바로 사람 몸에 적응하고 하려면은 사람 몸을 좀 알고 와야 되는데 그건 좀 더 지나가면서 배우고 지금은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자연계를 보면서 한번 해보자. 관찰하는 것이죠. 자연계를 관찰하는 것처럼 내 몸도 내가 스스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좀 서로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친구 얼굴 관찰해보고 친구를 계속 관찰해봐요. 잘못하면 스토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스토커까지 되지 않게 잘 관찰해보면은 이 친구 계속 관찰해보면은 어떻게 변하는구나 어떻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관찰한다면 좀 미리 얘기를 해줘야 조금 스토커로 안 몰리겠죠. 좀 그 관찰 대상이 되는 사람은 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좀 허락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 관찰해. 그럼 나도 너 관찰할게. 그렇다고 뭐 맨날 앞에가 쫓아가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저 친구 수업할 때 이러는구나. 놀 때 이러는구나. 하는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아침 왔을 때 그냥 얼굴 한번 쫙 보면서 이러네. 오늘은 좀 어디가 얼굴에 먼저 여기 뭐 난 거 없었는데 여기 또 나네 하고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서로 알려주면서 변하는구나 이렇게 항상 사람이 이것이 똑같지 않고 바뀌는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단에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표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큰 부담 없이 발표 좀 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계를 갖다가 살피는 것이 음양론, 오행론 할 때 가장 기본이다라는 걸
어떤 이 핵심이 될 수 있죠. 자, 질문 없고 빨리 끝내는 게 좋죠? 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